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노편 꼭지고요. 제목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푸틴이 이제 평양을 답방한다, 이런 새로운 소식하고, 김정은이 하루 만에 돌아온 게 아니고 자그마치 북한 지도자로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해서 러시아의 군사훈련을 지금 참관하기로 했다. 오늘 했을지도 몰라요. 이 방송이 지금 이제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자,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하고, 그것의 의미, 이런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차대한 사안이죠. 서방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의 시선을 봤을 때, 시선을 살펴보면, 서방의 시선을 살펴보면, 뭐 대부분의 미국의 시선이죠. 미국의 시선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보여요. 그런 데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CNN인데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뭐 밑에 이제 자막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김정은이 푸틴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손을 대는 부분과 손을 대지 않는 부분, 이런 게 좀 뚜렷해요. 나눠져 있는 게. 그래서 푸틴이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러시아 쪽 보도를 보면은 수락했다까지 돼 있어요. 뭘 인용해서? 북한 방송을 인용해서.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근거 없는 소리를 지금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 확인을 지금 안 해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냥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무기가 다 떨어져서 공궁에 처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의 보도는 그렇잖아요. 공궁해져 가지고 김정은을 극진히 모신 다음에 무기를 좀 받아가려고 한다. 요렇게 지금 이제 포장이 돼 있는데, 근데 답방까지 한다고? 아무리 궁해도 평양까지 푸틴이 가? 그 가난에 지친 나라, 독재에 시달리는 그 나라에 뭘 얻을 게 있다고 그 나라까지 가지? 이런 생각으로 연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요즘 노선에서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스 통신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푸틴한테 평양 오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보이스 오브 코리아, 이거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랑 비슷한데 평양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보려고, 뭐 사이트 이게 타스 통신에 링크가 있어서 했더니 안 들어가져요. 우리가 북한 측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북한 중앙통신처럼. 자, 그 보이스 오브 코리아의 방송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타스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푸틴이 그걸 받아들였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기자들이 푸틴이 그 두 나라 관계가 지금 되게 뭐랄까 밀접해지는 것 같은데, 푸틴이 혹시 북한 갈 수 있냐? 그런 내용 이번에 논의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것은 우리 어젠다에 없다, 논의 사안에 포함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봐서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이제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두 나라 간의 이번에 미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타스 통신의 내용이고, 이제 이제 두 양국 간의 미팅이 지금 5시간 정도로 진행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단하고 같이 만나고, 그 다음 1대1 미팅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저녁 만찬을 하고, 또 저녁 만찬 이후에도 또 약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만찬 이후에 나눈 이야기에서 김정은이 제안을 했다. 푸틴이 오케이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게 있어서, 그러면 뭐, 얼마나 만족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방권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무기 거래에 이렇게 축소시켜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럼 뭔 소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무기 거래 되게 성공적이고 북한은 또 받을 걸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답방까지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미국이 궁할 때 지금 포탄 30만 발인지 팔았지만 그거는 뭐 국방장관 간의 미팅도 아니죠. 약간 뭐 정상끼리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뒤로도 슬쩍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주고받을 거는 밖에 소문나서 좋을 거 없는 그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뭐 그 김정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따옴표로 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푸트니크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어설프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푸틴 동지와 나는 한반도와 유럽에 있어서 군사, 한반도와 유럽 두 개 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죠.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연결돼 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연결돼 있느냐? 두 개 다 러시아가 관여돼 있고 두 개 다 미국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거의 방식으로 하느냐?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방식으로 가느냐? 이때와는 다른 방식. 거기서 미국이 머뭇거리고 있다. 예, 푸틴이 재촉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압박하고 있다. 강하게 쏘아붙이고 있다. 너희들이 바이든이 정신 못 차리고 어설픈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과거 방식으로 대충 선거용으로 떼우고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미국은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신호를 보여준다. 어떤 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미팅의 핵심은. 그래서 미국 측 언론이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이렇게 줄여놓은 다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와 유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중요하고 군사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깊이 대화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 향후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까지의 방식은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선공을 해야 되겠다. 뭐 전쟁을 먼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수를 둬야 되겠다. 리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양쪽 지역에 있는 핵심 지도자 두 사람이 그래 우리가 한번 밀어붙여 보자. 지역의 평화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과장된 건 없다고 봅니다. 예. 미국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할 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다. 사람들의 마음도 희망이 없고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 자멸이다. 전부 다. 전쟁 계속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북한과의 아무런 대화가 전혀 없다. 굳이 억지로 반대로만 하려고 하죠. 여기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포위하고 압박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이지 여기서 새로운 탈출구가 모색되기는 어렵다. 미국도 일단 방향을 단쪽으로 잡은 것 같다. 그 말에 푸틴의 말에 동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외적인 보도가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막이 없는 내용인데 요 기사를 가보시면은 앵커가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건 러시아 쪽에서 없던 내용이에요. 예. 요게 상당히 의미 있어요. 김정은이 하루를 묵으면서 비행기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훈련을 참관했다. 예. 그리고 또 요거는 요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요 내용에 언급되는 모양이에요. 푸틴이 언급한 걸로 돼 있어요. 푸틴이 직접 김정은이 항공기 장비 생산 시설도 방문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앵커는 보통을 가면은 기차로 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기차로 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하루 묵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 근데 예전에 지난번 방문 2019년 4월 24일에서 26일이었는데 그때 2박 3일이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뭐 바깥에서 가서 묵는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비행기로 이동한다는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사실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예. 러시아 내에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서 참관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상대방 국가의 군사훈련을 참관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장대 사열의 상당히 높은 형식 같거든요. 네, 이거는 드문 일이라고 봐요, 저는. 보통 기껏 해봤자 장성이나 뭐 국방장관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왜냐, 지도자가 상대방의 군사훈련을 참관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하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 그림은 그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 주는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뭉칠 거야 그러면. 그럼 북핵 이제 빠이빠이야. 더 강해질 걸 아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중국 역 끊으면 돼. 너희가 구석으로 엄청나게 몰리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 동맹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여기다가 중국까지 더하기 될 수 있다. 당장 지금 고위급 외교 미팅이 지금 2, 3일 내에 러시아에서 있게 돼 있어요. 중국의 왕이가 방문해서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것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예정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푸틴의 중국 방문의 사전 미팅 형식이에요. 바로 팍팍팍팍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죠. 왜?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실화하지도 않아요. 왜냐? 아직 미국은 시간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지만.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느껴져요. 이 정도면 이게 군사 동맹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요 정도 기사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방의 시야는 이렇게 좁혀놨어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가져온 건데 북러 간의 무기 교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탄 사고, 대전차 미사일 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거 기술 준다.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뭐 그게 운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이든지 내지는 뭐 인공위성 기술이든지 그런 거면 그 정도 차원의 미팅이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뭐 내부에서 안 타던 비행기까지 타고 좀 멀리까지 가서 군사훈련 참관하고 푸틴이 이렇게 공을 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국방장관끼리 만나서 밀실에서 슬슬슬 하면 돼요. 밖에 소문나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하나하나 까면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까면서 이거 생각해. 요렇게 우리 할 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지? 그래? 막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다음 날은 더 큰 거 탁 벌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형국이에요. 무기 거래를 위해서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요 안경 낀 사람 바이든한테. 바이든은 지금 정신없죠. 탄핵까지 받고 탄핵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아들의 부정행위 그리고 스스로의 부정행위에 관련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의 생각인 거예요.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연 무기 거래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세계적 관심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이죠.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간절하기 때문에 이걸 딱 서방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무너질 수 있다. 푸틴이. 사실과 다르죠, 당연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요거는 이 큰 틀의 협력 관계 큰 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이 미팅에 누가 들어왔느냐? 외무부 장관이 들어왔고 러시아 측에서 그 다음 쇼이구 국방장관 들어왔어요. 국방장관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큰 선에서만 해주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교통장관, 우리말로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이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폭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이 어젠다는 하나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한 부분으로서. 이게 다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한계를 지우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막 놀아요. 아니야, 북한이 원하는 건 이 정도일 거야. 근데 로이터에서 나와서 아니야,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까지 달라고 할지 몰라. 그러고 보니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상상력의 한계를 그까지 딱 잘라놓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측 배석자, 외무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 협력 이거는 몰래 이까지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러시아가 우리하고도 했잖아요. 예,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우주 로켓 발사하는 핵심 경험을 러시아를 통해서 했잖아요. 러시아 인력이 한국에 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인도 예전에 이제 러시아 가서 교육받고 그다음 뭐 그들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 그들의 항공모함도 고출로 가져와서 뜯어봤었고 거기 미사일도 들어 있었고 뭐 옛날 T-80 전차도 가져와가지고 우리 다 뜯어봤고 그 뭐 천국 미사일 같은 거도 우리 공동 개발했고 그리고 원전 기술도 옛날 가지고 들어와서 소형 원전 기술, 차세대 원전 기술 이런 거 우리 기술의 바탕이도 됐고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 안 나오다 하잖아요. 예. 소문 안 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북한하고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그림을 명확하게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뭐 유엔 제재고 이런 거구나 상관없고 우리끼리 경제 발전할 거야 이쪽에서. 북한을 개과천선시킬 것이다. 우리 이해관계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북한도 더 이상 바이든이 우리 쪽에 뭐 계속 말만 던지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 같지가 않다. 북미 종전선언. 이번에는 이 압박 카드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쪽에 의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더 낮게 만드는 데는 충분하겠다. 예. 그리고 그게 미국한테 압박이고 남한한테 압박이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큰 어떤 에너지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남북 간의 이야기로는 답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들이 겹쳐져 있는 거죠. 푸틴도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까 깊은 대화를 나눴고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남북 소통이 원활해진다면은 그건 러시아가 원하는 바다 오히려. 거기서 양쪽이 맞은 거예요. 자웅이. 자, 푸틴 언급을 좀 볼까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서 아까 뭐 비행기 공장 간다 이런 말 나왔죠. 그거 의미가 있는 게 커요. 군사 협력한다는 거죠. 군사 기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우주 발사 기지에서 했잖아요. 그 우주 기술도 한다는 거고. 예. 자, 이게 푸틴의 발언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말을 애매하게 하는데 내용은 제가 어제 소개드렸던 그 대변인 말하고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번역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밀리터리 코어퍼레이션이죠. 군사 협력 관계. 이걸 미국 언론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 기자예요. 언론이에요. 이거 하면은 유엔 제재 같은 걸 위반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푸틴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제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제한 요소에 대해서 가급적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토의를 할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말로서 개선시키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건데 제재를 피해야겠지만 제재에 걸린다 이러면은 설득을 해보겠다. 예.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말이 수순이 그래요. 푸틴의 말이. 그렇지만 이런 기존의 틀 속에서도 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예. 어떻게 극복할지. 상대방이 동의 안 해주겠죠. 예. 여기 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말을 계속 강하게 해요. 제일 밑에 라인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다? 무슨 면인데, 우리 러시아는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 없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써요. self-sufficient country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동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다가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면 그 제재를 감내하겠다. 우리는 외국에서 별로 필요한 게 없다. 그걸 감내하면서도 북한하고 군사 협력하겠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너희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경제 제재를 하고 금수 조치를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진 거는 너희잖아. 미국도 훨씬 힘들어졌고 프랑스, 독일, 영국 다 힘들어졌잖아. 네.
그 사이에는 아프리카에서 불꽃도 피었어.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 예.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미국의 대안을 제시하니까 아세안 국가들도 좋아해. 남미 국가들도 좋아해. 예. 달러를 거래 안 하기로 하니까 말 잘 듣잖아. 다 동의하잖아. 너희가 버리고 간 중동도 우리가 돌봐줘서 전쟁 없이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해. 예. 우리 석유 감산하는 거에 동의하잖아. 너도 알잖아. 일본도 이제는 너희가 물가가 그렇게 오르니까 너희들의 빚, 너희들의 채권이 가치가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일본도 채권을 팔잖아. 지금 분위기가. 어떡할 거요? 예. 그리고 전쟁도 지고 있잖아. 우리는 상관없어. 이대로 가도 돼. 예. 너희가 무슨 제재를 하더라도 나는 북한하고 군사 협력 할 거야. 이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말은 되게 은울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바이든이 섬찟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CIA가 금년 초 CIA 국장의 말을 언급해서 제가 몇 번 전달드렸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중국의 힘을 모아야 된다. 예. 근데 바이든이 그런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 중국이 힘을 합치고, 이번에 브릭스 플러스 6 된 거 보세요. 예. 작년 정도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냈으면,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나토 문제 잘 정리하면서 했으면은, 이번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불이익이 확대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란, 사우디 화해에서 다 들어왔죠. 북한까지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이 못 이기죠. 이러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대리전 하나 하는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 지고 있는 거죠. 전쟁도. 네. 이 삼국이 합동을 하면 이거는 공포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과 북한,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거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1대1로 한다. 즉 이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강력한 동맹을 키우는 거예요. 옛날 냉전 체제 때 한국 전쟁 끝나고 한반도라는 그 어떤 교두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지원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미국 언론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방 언론이. 이걸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될까봐, 기정사실화될까봐. 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즉, 미국 정부가 저는 고민 중이다. 특히 바이든하고 핵심부가 고민 중이다. 이게 이대로 흘러가도 되느냐. 이게 미국이 이해관계에 부합하느냐. 이걸 엄청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예. 보도해야 되는 부분을 빼먹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 말은 쇼이구도 확인을 해준 바가 있죠. 예. 이제 만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인도 쪽에서. 예. 요번에 그것을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또 모르죠. 김정은이 그 군사훈련 참관하는 모습에서 또 슬쩍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 행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2박 3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푸틴이 답방까지 한다. 무기 거래를 위한 만남이 아니다. 지금 이게 그거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애써 서방 언론은 그걸 피해가고 우리 언론도 아마 그렇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중차대한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미국이 내려야 될 결정들,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이제 아들 문제하고 또 바이든 스스로와 관련된 부분. 이것도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 탄핵을 받는지, 바이든. 끝에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링크는 걸어두겠습니다. 금융 불안 심각하죠. 지금 이거 말씀드렸죠. 일본도 지금 미국 채권을 파는 것 같아요. 일본이 현재 미국 채권 보유의 1등이거든요. 예.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와요.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가 이상하다.
그리고 석유 감산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비축유를 절반이나 다 쓰고 지금 그걸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휘발유 가격 방어하는 데 썼어요. 그렇지만 지난 3년간 석유값이 300% 이상 올랐어요. 3배 이상. 우리는 같은 기간에 한 30% 올랐어요. 우리는 한 1200 얼마, 그때 코로나 시작해서 제일 싸졌을 때 리터당 1200 얼마, 지금 1700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미국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200 얼마에서 지금 4000원대에 있는 거예요. 리터당. 그게 미국 사람이 느끼는 휘발유에 대한 느낌이에요. 근데 비축유를 절반이나 풀었는데도 값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풀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 인상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미국 경제 그냥 그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휘발유 값이 1리터에 4,000원이면은 우리 큰일 나겠죠. 자, 그런 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러시아, 북한 더하기 중국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그 결정타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이 촉발될 수가 있어요. 탄핵은 탄핵대로 촉발되고, 금융 불안은 금융 불안대로 촉발되고, 소위 말하는 디달러리제이션, 달러를 버리는 것도 촉발돼요. 채권 팔아제끼는 것도 촉발돼요. 왜냐? 갖고 있으면은 다 손해가 나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은행 기준으로 보면 뱅크런이 달러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앞다투어 처분하려고 그러죠. 안중에는 팔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왜? 강력한 세력들이 힘을 규합했다는 게 확 느껴지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죠. 미국은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어요. 항상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작년에도 그 두 가지 가지고 있다가 노드스트림 폭파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확전했죠. 요번에도 다시 북미 종전선언 교황 몽골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강공으로 선택을 결과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푸틴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한 달 기간이 있어요. 중국까지 가서 따다닥 다 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럼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이제. 자, 그럼 그게 아니면 우크라이나전 확전하고 대만 해협이 긴장 고조하고 저기가 공고해지기 전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미국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된 거거든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 행동을 옮긴다라고 바람만 불어도 미국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CIA 의견에 지금 반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부의 브레인들의 의견에도 지금 반해요.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살아있는 업계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업계가 IT 업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 업계하고 무기 업계도 많이 죽었죠. 그런 사장들, CEO들, 애플 뭐 이런 군데 있죠. 이게 다 반대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도 반대할 것이고. 그런 데서 지금 본인의 패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이미 수가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평화 정상회담으로 바로 올라탈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푸틴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저걸 더 원해요. 여기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대강으로 가면은 세상이 다 퇴행하는 거예요. 옛날 냉전 시절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서로 교류를 안 하게 돼요. 그럼 미국은 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쪽도 쉽지는 않겠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바이든의 고민은 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